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잠들지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분명히 잠을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런 증상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예요.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수면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왜 잠이 안 오는지, 어떻게 하면 깊이 잘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잘못된 습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왜 잠이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아도 바로 잠들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잠들기가 힘들어졌냐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뇌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몸에 지금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20대 청년과 60대 어르신의 멜라토닌 분비량을 비교하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의지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약해서, 내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것만 아셔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수면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얕은 잠과 깊은 잠이 반복되는데요. 이 깊은 잠을 전문 용어로 서파수면이라고 해요. 젊을 때는 이 깊은 잠의 비율이 높아서 한 번 자면 정말 푹 자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새벽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가 맞아요. 젊을 때는 하루 8시간에서 9시간을 자던 분도 나이가 들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질이에요. 6시간을 자더라도 깊이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8시간을 자도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다면 그건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뇌는 낮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해요.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고 면역 세포를 새로 만들어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도 바로 깊은 잠을 자는 동안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에게도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재생하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몸 전체에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잠을 못 자면 몸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잠 좀 못 자면 어때? 낮에 좀 졸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청소를 해요. 낮 동안 뇌 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자는 동안 씻어내는 거예요. 이 노폐물 중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서 잘 씻겨나가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노폐물이 뇌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쌓이면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치매 전문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치매를 예방하고 싶으면 잠을 잘 자라는 거예요. 약보다 수면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사들도 있을 정도예요. 두 번째로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요. 원래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심장이 쉬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걸 야간 혈압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 야간 혈압 강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심장 질환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회복 시간이 사라지면서 심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무리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이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수면 관리가 혈당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번째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면역세포를 만들고 회복하는 작업을 해요. 잠이 부족하면 이 면역 회복 시간이 줄어들면서 감기나 각종 감염에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4배입니다. 잠 한 번 제대로 못 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다섯 번째로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다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정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고관절 골절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폐렴이나 혈전증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수면 부족 하나가 이런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체중이 늘어납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배가 부를 때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실제로 더 배가 고프고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특히 달고 기름진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수면 부족이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생활 습관. 첫 번째,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많은 분들이 잠드는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기상 시간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2시간, 3시간 늦게 일어나시면 몸의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월요일 밤에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져요. 가능하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딱 30분 이내의 차이만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아침 햇빛을 꼭 받으세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10분에서 20분 정도 받으세요. 햇빛이 눈을 통해 뇌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낮 동안 활동을 도와주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수면을 유도해 줍니다. 즉, 낮에 햇빛을 잘 받을수록 밤에 더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산책이 어려우신 분들도 집 앞 베란다에 잠깐 나가시거나 창문을 열고 햇빛이 드는 곳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낮에 피곤하니까 당연히 주무시고 싶은 거 이해해요. 그런데 낮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압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난 이후부터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잠들고 싶은 욕구가 쌓이거든요. 낮잠을 길게 자버리면 이 수면 압력이 너무 낮아져서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낮잠은 꼭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네 번째, 저녁 이후에는 밝은 빛을 줄이세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집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자극해서 지금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잠들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것이 훨씬 좋아요. 다섯 번째, 침실 온도와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잠을 잘 자기 위한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더우면 잠을 자다가 자꾸 깨게 되고, 너무 추워도 몸이 긴장해서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전기장판을 너무 뜨겁게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면 중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신다면 잠들기 전에 미리 따뜻하게 해두고 잠들 때는 온도를 낮추거나 꺼주시는 게 좋아요. 베개와 이불 선택도 중요해요. 너무 높은 베개는 목과 어깨에 부담을 줘서 수면 중 자꾸 뒤척이게 만들어요. 베개 높이는 누웠을 때 목이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가장 좋아요. 이불은 너무 무거운 것보다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가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수면 자세에도 신경 써보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옆으로 자는 자세를 추천해요. 특히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좋다고 하는데요.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의 역류를 막아주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뇌의 노폐물 배출이 옆으로 잘 때 더 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치매 예방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고 호흡을 방해할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는 혀가 뒤로 넘어가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곱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단시간대를 지키세요. 운동은 가능하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하세요. 저녁 6시 이후에 격한 운동을 하시면 몸의 체온이 올라가고 심장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오히려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벼운 저녁 산책 정도는 괜찮지만 격한 운동은 주무시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세요. 여덟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에 주의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대략 5시간에서 7시간 정도예요. 오후 2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9시에도 그 카페인의 절반이 아직 몸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카페인이 훨씬 오래 몸에 남아요. 가능하면 오후 1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알코올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알코올은 잠드는 것을 도와줄 뿐이지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면 중반 이후에 각성 효과를 내면서 새벽에 자꾸 깨게 만들고 깊은 잠의 비율을 줄여버립니다. 알코올을 마시고 잔 다음 날 아침에 유독 더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으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그 이유예요. 이번에는 흔히들 하시는 잘못된 수면 습관들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잘못된 습관, 잠이 안 와도 억지로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는데 그냥 누워 계시면 이게 습관이 돼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온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 뇌가 침대를 각성의 공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누운 지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신다면 일어나세요. 거실로 나가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다가 다시 졸릴 때 침대로 돌아오세요. 침대는 자는 공간으로만 뇌가 기억하게 해야 해요. 두 번째 잘못된 습관, 잠을 못 잔 다음 날 너무 오래 주무시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주무시면 그날 밤 또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또 다음 날 보충 수면을 하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잠을 못 잔 다음 날에도 가능하면 평소 기상 시간을 지켜주세요. 그날 하루는 좀 졸리고 힘들겠지만 그 다음 날 밤에는 훨씬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잘못된 습관, 잠들기 직전 식사하는 것입니다. 주무시기 2~3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시면 소화기관이 계속 활동하면서 수면의 질을 방해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누우면 미산이 역류하면서 수면 중에 자꾸 깨게 되고 목이 타는 느낌 때문에 정말 힘드실 수 있어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주무시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야식이 정말 당기신다면 따뜻해 우유 한 잔이나 소량의 바나나 정도는 괜찮아요. 네 번째 잘못된 습관, 수면제에 너무 의존하시는 것입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면 몸이 약에 익숙해지면서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의존성이 생겨서 약 없이는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일부 수면제는 어르신들에게 낙상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수면제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증상이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나아지지 않는 수면 문제가 있어요. 자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멈추는 것처럼 보인다면,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심하고 낮에도 극심한 피로감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보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기도가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질환이에요. 그냥 두면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본인이 코를 고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자주 따갑거나 건조하다면 코를 골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에 갑자기 너무 졸려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혹은 밥을 먹다가 깜빡 졸아버리신 경험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보세요. 옆에 주무시는 가족분이 코골이가 심하거나 숨이 멈추는 것 같다고 하신다면 꼭 수면 클리닉이나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불쾌하게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든다면 하지 불안증후군일 수 있어요. 다리가 욱신거리거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증상은 철분 부족이나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 달 이상 거의 매일 잠들기가 어렵거나 새벽에 자꾸 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수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갱년기 이후에 수면이 갑자기 나빠지셨다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와 관련이 있어요. 갱년기에는 밤에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는 안면 홍조와 식은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에 맞는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니까 산부인과나 내분비내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수면 루틴을 드릴게요. 주무시기 60분 전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거실 조명을 어둡게 낮추세요. 따뜻한 허브티나 우유를 한 잔 드세요. 주무시기 30분 전 따뜻한 물로 발을 10분 정도 담가 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심부 체온이 내려가면서 수면 유도가 잘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침대에 누운 후 4대78 호흡법을 해보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추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것을 3번에서 4번 반복하시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과 뇌가 이완됩니다.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몸을 편하게 쉬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계세요. 잠은 억지로 오게 할 수 없어요. 몸을 편하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체리는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에요. 신선한 체리나 체리 주스를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캐모마일 차는 불안감을 줄이고 졸음을 유도해주는 대표적인 허브티예요. 반대로 짜고 자극적인 음식, 초콜릿, 알코올은 저녁 이후에 피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잠이 안 오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예요. 수면 부족은 치매, 심장, 혈당, 면역, 낙상, 체중까지 온몸에 영향을 줘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햇빛을 받고 낮잠은 30분으로 줄이고 저녁에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밤을 바꿔드릴 거예요. 건강한 잠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들이 모여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혹시 수면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